앞서서 송 박사님과 정은희 교수님의 열강에 이어서 저는 낮은 목소리로 낮은 자세로 저의 그냥 자그마한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제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또 새로운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정은희 교수님 말씀처럼 저 오동동도 많이 들어서 제가 뭘 준비해야 되나 했는데 엄정과 박자가 일단 불안하고 춤을 준비할까 생각해봤는데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교직생활 20년에 네 같은 몸치는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다음에 잘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지금 여기 송 박사님께서 와 계신데 제가 제일 위에 1번에 보시면 리빙랩 선도라고 되어 있는데 잘해서 선도가 아니라 저희가 2018년 10월 25일이 기억이 납니다. 송 박사님과 송 박사님께서 오셔서 이때가 제 가슴에 그리고 또 우리 학교의 리빙랩의 어떤 가슴 뛰는 순간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총장님이야 교수님들께서 그때 한 50여 분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학생이 120명 정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참여하고 나서 키워드를 제가 120명한테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새롭다, 재미있겠다, 신기하다, 이거 뭐지?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들이었고 교수님들의 나온 얘기는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송 박사님을 지칭하시기를 저분 리빙랩 전도사예요. 전도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너무 이제 가슴이 많이 뛰었고 교수님들도 뭐 이런 게 있어? 정말 딱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장님이 그때 붙였던 이름이 저기 보시면 리빙랩 대학 혁신의 길을 찾다라고 하셨는데 총장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이 리빙랩이란 자체를 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에 학생과 교수가 함께 모여서 듣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걸 너무 좋아라 하셨고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왔다 가시고 나니까 이제 심장이 뛰니까 뭔 일을 벌려야 되는데 뭘 하지? 근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한데 저 일을 하기 전에 저는 인터넷상에 나오는 성 박사님의 사진을 다 찾아서 영상이란 영상은 다 들었는데 이 사람 경상도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계속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게 뭐냐면 교수님 저랑 같이 리빙랩에 대해서 공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제가 학교 안에 급 없이 편지를 쫙 전자메일을 다 보냈는데 6분의 교수님이 저랑 같이 산학인력 교수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가 must be 리빙랩이라 붙여서 리빙랩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6분이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엄청 좋은 내용을 도출했다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교수님들 밑에 있는 학생들이 6팀이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의 혁신 안에서 리빙랩이라는 키워드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해서 제가 아주 부족하지만 짧게 리빙랩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연구 보고서도 또 하나 만들어고 또 과목을 이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제시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조금 전에 참여를 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서 전혀 모르던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느끼고 학생들을 달라지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 링크 사업단에서 이제 사업비를 약간씩 팀별로 주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팀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한 팀의 예시입니다. 저랑 같이 활동을 한 학생이기도 한데 기계공학과의 아주 똑똑한 친구의 학생인데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급이 되게 많은 학생이었고 학교 안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기숙사 가는 오솔길이 너무 어두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 행정구역에 관한 문제까지 발전을 하는 것들을 학생이 보면서 그래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앞전판을 활용해서 기술이 붙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이제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뭐 할 수 있긴 한데 한계가 약간 있다는 걸 느낀 거죠. 저기다가 뭔가를 왜 가로등을 설치 안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시에
땅 주인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책이나 행정에 관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걸 일단 학생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수업 중에서 기존에 캡스톤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수업에 리빙랩을 적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실제로 버스 기사 아저씨도 만나러 가보고 시민들한테도 물어보고 버스가 왔을 때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라고 했을 때 뒤에 오는 버스의 번호도 보이지 않고 달려갔다가 그 버스는 지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일 것 같지만 학생들이 저렇게 나가서 실제로 붙이고 번호편을 만들어서 발판을 깔고 해서 실제 TV에 뉴스에도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캡스톤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존에 캡스톤 수업이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 리빙랩 캡스톤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뭐라 하냐면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걸 실제 느꼈고 나가야 되고 소통해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과에다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그냥 막연한 어떤 문제점이나 불편함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뭐 이렇게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기술이 있어서 그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객과 어떤 가치를 위해서 만드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먼저 바깥에 나가서 조사도 하게 되고 테스트베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뭔가를 만들었을 때 누구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이제 골프채를 만드는 회사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골프채가 완성이 되면 저희가 항상 누가 제일 1번으로 시타를 했냐면 로봇이 시타를 많이 했었어요. 5,000번 정도 헤드를 내리쳐서 헤드가 깨지지 않으면 양산 스타트 라인에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큰 미스를 한 거죠. 로봇은 절대로 빗맞거나 1차에 오차도 없는 그런 타구를 날리지 않습니까? 그죠? 2차 시타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PJ 프로한테 저희가 시타를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죠. 저희 채를 PJ 프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제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현수막을 버려지는 걸 가지고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저렇게 현수막을 어떻게 처음에는 진짜 너무 무식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현수막 자체를 신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거는 조금 예뻐진 단계고요. 그 전 단계는 진짜 스티로폼 위에다가 막 이렇게 왔어요. 동아리실에 갔는데 계속 새끼만 꼬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이제 공부는 접었네, 이제 새끼만 계속 꼬아야 되겠네라고 했는데 계속 꼬았어요. 진짜 계속 꼬았어요. 근데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가 안 된다는 거를 학생들이 알고 이게 최적화가 아니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학생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이렇게 다 할 수 없다면 펀딩도 필요하고 기술 자문도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나이키에 있는 신발을 만들 수 있는 디벨로퍼를 붙이고 크라우드 펀딩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을 해주니까 자기들이 펀딩을 모아서 아래에 있는 신발을 만들어서 캄보디아나 여러 나라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만든 적도 있는데 굳이 마우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기 위에 보시면 찰흙으로 자기가 먼저 만들고 싶은 마우스를 다 한번 만들고 나서 도장까지를 저희가 직접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왜 마우스는 꼭 까만색 아니면 뭐 흰색이어야 돼, 노란색, 빨간색 다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달라지고 온갖 레인지를 만들면서도 처음부터 저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하는 전자레인지는 있는데 왜 차갑게 하는 레인지는 없지? 뭐 이런 시발점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 이런데 리빙랩을 적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막연하게 늘 뭐라고 생각했냐면 동아리를 하거나 캡스톤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재료랑 기술이랑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리빙랩이라는 사례를 적용하고 나서 달라진 거는 더 많이 생각하고 조사하고 나가보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학교 안에 교수님들끼리 연구회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교과에도 적용을 해봤고 비교과에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잘해서 그런 건 아닌데 대전대학교에서 연락이 오신 겁니다. 원래는
중국에 있는 대학이랑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동명대가 뭔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그때 환경에 관련되는 내용을 부산과 대전을 동시에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대학과 대학이 연합하는 활동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뭐 우리 동네 과학클럽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장 이슈가 뭐였냐면 미세먼지였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 살다가는 아기를 놓을 수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고 엄마들이 다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점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막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관련되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조사도 해보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이때 처음으로 나왔던 말이 뭐였냐면 시민과학단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붙였습니다. 그때 되게 이 프롬 2가 애매한 겁니다. 시민과학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역할이 뭐까지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했지만 같이 참여하시면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게 나중에 뒤쪽에 약간 가시면 스스로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은 아두이노로 학생들이 할 수 있다면 중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이 미세먼지 문제 말고 다른 문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없어요 라고 해서 브레이크단을 새로 만들어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할게요 하고 했는데 지속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례는 물건들을 만들 때도 기존에 늘 대학이 더 전문가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을 때 더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했던 활동이 뭐였냐면 한때 이제 태풍이 많이 와서 수영구에 쓰레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에 바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도 다 해봤는데 저희가 뭐 돈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나,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뭐였냐면 제대로 분리수거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돗자리처럼 만들어서 깔고 먹고 제발 줄만 당겨서 넣기만 넣어줘 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제 밀락동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청소하시는 분한테도 인터뷰하고 밤에 새벽에 가서 각자 돌아가면서 지켜보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회 지역사회 활동에서 이제 조금 큰 단위로 이제 조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수영구가 스마트시티 실증을 하기 위한 리빙랩을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맡게 되면서 실제 처음에 수영구청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시민 참여단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참여를 할지 또 어떤 사람이 올지 낮에 할 일 없이 거기 올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 시민이 없는 그런 실정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작은 생각을 가지고 참여단을 모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교수님부터 퇴직하신 공무원, 그리고 횟집 사장님, 너무 빵집 사장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를 했고 70분 정도의 시민 참여단이 모였었고요. 매주차 교육을 할 때는 40명 정도의 인원은 꼭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교육을 하고 리빙랩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과정에 한 번씩 활동을 할 때마다 조그만한 종이 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오늘 활동하고 나가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면 작성하고 나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처음에는 그렇게 싸우시는 겁니다. 나이 드신 특히 남자 어른들께서 계속 그러다가 조를 짜놓으면 그 다음에 싸워서 또 다른 조로 가시기도 하고 계속 그런 분란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무조건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아주 특별하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수영구청장님도 그렇고 수영구에서 깜짝 놀랐던 거는 뭐냐면 너무나 활동을 열심히도 하지만 잘하시기도 하고 과제가 나갔는데 사진 촬영이랑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대부분 강안리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서 우리
이 안에 뭐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것들을 더 조사를 많이 해 오셨던 게 기억에 남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나중에 전문가 랩과 연결을 해서 도출된 서비스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 올해 수영구는 몇십억의 예산을 받아서 이거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짧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심장 뛰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연구도 해보고 교과에도 적용해보고 또 비교과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 나름 뭔가를 바깥에서 지역사회랑 함께도 해봤는데, 조금 전에 정원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 굉장히 풍성하게 잘 되고 있다고 느꼈는데 항상 가슴 한쪽이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학생이 학기가 달라지면 또 단절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시민 참여단으로 오셨던 분이 70분이신데 40명은 꾸준하게 나와서 어느 정도의 역량이 쌓였는데, 저분들의 저 다음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그리고 한 번 교육받았던 사람이랑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다른 랩에서 만났을 때 그럼 또 스타트 라인부터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빙랩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방법론이다 보니까 테스트베드로 여성분뿐만이 아니라 학생, 다양한 이 군집들이 사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성 박사님께서 처음 스타트할 때 말씀 주신 플랫폼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플랫폼이 없으니까 이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뭔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시작할 때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플랫폼이 있어서 데이터도 계속 쌓여 나가야 되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할 때 좀 체계적이고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이 활동들 지역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지를 고민하다가, 저 이제 사실 내가 삶 속에서 리빙랩을 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디지털 트윈을 가르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삶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현재 화장실에서도 바다가 보이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코델타시티라는 주변에 아무 인프라가 없는 곳에 지금 리빙랩을 할 그런 사람을, 입주할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지원을 해볼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성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강재감 부총장이 말씀하시면서 든든하게 와 계신다고. 저도 집에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아무 거부감이 없이 그렇게 해도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시에서 선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지만 된다면 그 리빙랩이 정말 제 삶 안에 들어와서 그 구성원들과 함께 하면서 조금 또 다른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토론을 하실 때 좀 어떻게 우리가 이걸 플랫폼을 만들어서 각자 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지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배워서 우리 학교랑 제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